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옐런 장관의 말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금 지원할 때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에 있어서 은행 지원하기 전에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재무부는 언제든지 또 긴급 조치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 앞에 했었던 그런 좀 악재성 발언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내릴 때 나스닥 선물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 13,000 레벨에서는 계속 굽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또 13,000까지 또 장중에 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FOMC 회의 때도 그랬고요. 근데 나스닥 선물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이거를 이런 줄긋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인데요. 지금 이 패턴이 상승 사각형으로 해서 13,000포인트 요 레벨을 돌파하면 14,000까지 간다. 사실 13,000 넘으면 14,000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피보나치 그 조정 비율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3,000 넘어가면 14,000대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려면은 저쪽에 페드 인사들 그들이 좀 스탠스가 좀 유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이 여기 이 넥라인이라고 하나요? 뭐 이 이렇게 중요한 선을 넘어서야지 이제 쭉 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한번 걸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다라고 본다면 마치 이런 하락 패턴이 목표치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저항선을 하향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처럼, 상승도 마무리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13,000 레벨에서 돌파하는지 그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때 해외 선물 하시다가 13,000 레벨에서 이제 걸리신 분들은 뭐 어제 정도 깨어는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13,000 레벨에서 돌파하면서 쫓아갈 게 아니라 좀 이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같은 때 이게 추격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옐런 장관 탓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제 자료 나온 것 중에 하나. 달러 수합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3일 어제 세틀 이렇게 된 게 ECB하고요, 스위스은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ECB하고 스위스은행 계속 이번 주에는 이렇게 유럽 쪽으로 달러 수합 그 페드가 재무부가 공언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ECB 쪽으로 간 게 더 많네요. 4억 7,350만 달러. 그리고 스위스은행 중앙은행 쪽으로 100만 달러, 500만 달러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7일짜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5% 전후로. 그러니까 이 달러 공급하겠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금액이 커졌던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 생긴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공언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리퀴디티 수합은 계속 이루어져 왔었다는 거, 11월부터 금액이 늘어났고 그 이전에도 계속 되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치는 아니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 어제 10년물 팁스 발행이 어제 있었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응찰률 여기 2.28배,
이거는 지난 그 분기의 응찰률보다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한선 정도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8배 나왔는데 지난 분기에 2.25배 그리고 2022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2.24배에서 2.4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아래쪽에 경쟁률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중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10.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9.5%보다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좋아졌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프라이머리 딜러 쪽으로 이 패드가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달러 수합이나 이 채권 발행할 때 유동성을 조금씩 공급해 왔던 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이 됐고 주식시장도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죠. 여하간에 이 프라이머리 딜러 쪽으로 돈이 유입되는 그런 이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채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은 만약에 유동성이 부족하면 재무부나 패드가 개입하는 그런 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비중이 높아지는 걸 뭐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오히려 이쪽 해외 투자자 비중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 비중이 73% 기록했고 지난 분기에 74%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좀 경쟁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어젯밤에 놓고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계속 13,000에서 막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러한 채권 공급할 때 좀 경쟁률도 낮고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 다만 이쪽 ECB 쪽으로 스위스 쪽으로 나가는 그런 달러 유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은 계속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놓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한다 해서 불안하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의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될 만한 이유는 디커플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개별 종목을 할 거냐, 향후에 이제 대형주를 할 거냐 이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코스피 디커플링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스피 디커플링은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산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우리가 고점을 친 다음부터 이 나스닥하고 코스피의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지고 있냐 이걸 계속 구해오고 있는데 이게 10%를 지금 이렇게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녹색 선이 이 디커플링 추인데 계속 벌어진 상태가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고 이번 주에는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미국으로 가야 되나? 동학개미가 아니라 이제 뭐 서학개미가 돼야 되느냐? 뭐 또 이런 고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인기 있는 종목들만 놓고 봐도 아주 핫한 종목들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스닥 세배 추정하는 이 TQQQ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삭스롱, SOXL, 이 세미컨덕터 지수 이 세배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테슬라, 애플, 하물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도 이렇게 핫한 종목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비중을 좀 해외 쪽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이 디커플링 추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 좀 디커플링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려면 경기가 반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바닥 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부터 우리 쪽 비중을 더 높이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해외 비중 쪽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제 오늘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달러 선물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 대량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나면은 이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은 이 위클리 콜, 풋 모두 매도하고 있지만 풋 쪽이 또 매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방 쪽이 그렇게 세게 밀어낼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이제 오늘 지수 선물 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기는 있는데, 저거 이익 실현성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건 하방으로 미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미국 달러 선물 지금 2만 계약 여기 집계 나오고 있고, 약간 좀 지금 실시간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선물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국채 ETF들은 신고가 지금 연중 신고가 들어가고 있죠. 이거 쪽 시세 이제 발상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 저점 매수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쪽 ETF는요. 그리고 제가 달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러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분홍색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쪽이 ECB, 이쪽이 FMC 회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FMC의 시간이었고 이때는 ECB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근데 향후에는 좀 완화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약해졌죠. 그리고 ECB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달러가 강세를 반전을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인상한 쪽이 통화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 쪽에서 오히려 이제 통화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 FMC 회의 때 이렇게 뚝 떨어졌었던 통화 약세가 나타났던 거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뭐 8만 계약을 이렇게 매도했었던 선물 쪽 되감기를 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정리하는 금요일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시장 내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나스닥 쪽은 13,000 레벨 계속 도전할 텐데, 거기서 꺾여져 내려오는 그런 조정의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으로 이사 가야 될 것인가, 한국 비중하고 미국 비중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제 오늘 장 보시면서 주말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 또 뭐 이슈 있으면 다시 주말에라도 다시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